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팔 쪽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네팔은 사람들이 가장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히말라야 그런. 설산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의 위대함 이걸 가장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네팔이라고 하는 거에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뭐 이런 자연에 대한 위대함을 얘기를 하는데 박사님은 누구보다도 그 네팔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이런 거를 깊숙이 이렇게 경험하시고 또 저에게 많이 교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네팔 문화나 네팔 사람들이 자연을 대하는 자세나 또 그 자연을 통해서 인간 삶에 들여드리는 방식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네팔과 인연을 가진 건 1982년이에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그 마칼루 학술 원정대가 이제 한국 산악회에서 갔는데 거기에 내가 학술 요원으로 참여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등반대는 그 마칼루 정상을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네. 근데 나는 학술요원이니까 이제 학술적인 탐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갑자기 내가 그 차출된 거야, 나는. 네. 다른 사람들은 모집해가지고 훈련을 뭐 장기간 했는데 학술원정대라고 이름이 붙으니까 학술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학술 행위를 하고 논문을 낼 수 있고 그런 등반가가 누가 있는가 이걸 찾다가 보니까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뽑혀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의학적인 거밖에 없는데 의학적인 걸 하다면 기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생리적인 그 변화를 보다면 말이에요. 그래 갑자기 나한테 그런 걸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돈도 없고 계획도 해본 적도 없고 그게 난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하기 쉬운 게 등반대원 그 다음에 등반에 참여해주는 고산 셀파들 이 사람들의 심리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을 뭐 규명해 보겠다 이제 날치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이건 사실 논문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급조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등반을 하는 그 중간에 빠져나와 가지고 셀파 하나를 데리고 그 셀파 마을을 방문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트레킹을 많이 한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처음 이렇게 보니까 우리들하고 비슷한 것도 너무 많고 또 우리하고는 이질적인 것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 동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활 방식이 대단히 비슷해요. 예. 그다음에 주거공간도 제주도하고 비슷했죠. 돌담하고 대문 네. 세 개 이렇게 맞습니다. 걸쳐 놓는 거 그게 똑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네. 다른 거는 결혼 제도라든지 그거는 형제혼이에요. 그런 거 이질적인 거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이래 보니까 내가 하나 깨달은 거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낙후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낙후되지 않는 우리 같은 생활을 여기서 할 수 있을까? 그때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 고산지대에서 가장 적절하게 적응하고 사는 방법이 그 사람들 방법. 내가 보기에 내 기준으로 하면 낙후된 방법이겠지만은 그 사람들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이제 그것도 자꾸 세월이 가고 또 문명이 발달되려면 그게 준해가지고 자꾸 발전해 가겠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네팔을 다니면서 아주 서서히 변화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처음 나하고 같이 갔던 사람하고 지금 나하고 같이 갔던 사람하고 여기 모아놓고 이 얘기를 지켜보면 얘기가 안 통해.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자라면서 인격이 발달하듯이 사회라는 것도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발달하는 사회적인 발달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사회 발달 단계는 그때보다는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네팔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예. 근데 그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한국 사람이 굉장히 순수하다고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 옛날 그때 그 시절이 지금 네팔 그런 단계를 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89년에는 내가 이제 의료 봉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산간 지역에 그러니까 한 일주일 우리가 봉사를 해주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내가 그 오는 환자들마다 다 혈압을 재고 기초
적인 거는 다 이제 학생들이 그 연습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우리가 봉사를 하면 대체로 한 3,000명 정도를 봐요. 3,000명이요? 어마어마하네요. 3,000명을 혈압을 다 재서 고혈압이 하나도 없어요. 어, 근데 요새 가서 내가 큰 그거는 못 가잖아요. 퇴임을 했으니까. 그래서 가족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이제 문화 교류를 하면서 소수의 의료 봉사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간질 환자, 네. 요새는 뇌전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약만 먹이고 컨트롤만 잘하면 없어지거든. 아, 그러니까 그 약을 이제 우리가 좀 구해가지고 갖다 주고 좀 어려운 병은 상담을 해주고 이제 그 수준인데 그 뇌전증 환자 이외에 내가 가기만 가면 자기를 진찰 좀 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혈압을 재보면 한결같이 혈압이 높아요. 요즘. 그리고 당뇨병이 또 많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작용인데.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그 세월이 그렇게 가면은 식습관도 바뀌고 생활 습관도 바뀌고 그렇잖아요. 그게 주는 성인병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팔은 지금 뭐 3,000명 보고 혈압 높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은 하기 어려워요. 통계적으로 지금은 봐도 참 그죠? 도에 지금 카트만두에 가면 그런 환자들이 참 많고 또 심장병 환자를 따로 보는 그 병원이 독립적으로 생겼어요. 예. 거기서 이제 심장 수술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가 발달하면서 발생되는 필연적인 것이지. 그게 네팔을 내가 82년도에 볼 때 참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이다라고 했던 것이 영속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회가 이제 변화되어가고 변하는 데 따라서 발전되고, 자기가 적응을 하다가 예. 보니까 그런 이제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 우리가 경험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조금 그쵸. 늦게 출발했다는 그렇죠. 우리의 순수성을 가졌을 그 시기와 네팔이 갖고 있는 시기만 다를 뿐이지 그런. 어떤 사회나 조직체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네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우리가 뭐 산맥이나 산에 대한 또 이런 얘기, 영원한 자연의 그 순리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이렇게 그럼. 갖고 있잖아요, 정서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대하는 자연하고 네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하고는 기본 기준점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많이 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산을 다녀보면 네. 한국산은 되게 아기자기해요. 네. 알프스는 잘 정돈된 아, 정돈. 음, 정돈이라면 어떤 의미예요? 인위적으로 잘 갖고 오죠. 아, 예.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잘 네. 갖고 오는. 히말라야는 손안된 그렇죠.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예요. 그 요새는 이제 자꾸 거기 생기더만. 그렇죠. 네팔에도 그 케이블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이제 네. 이게 정복되어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자꾸 변하는 거니까 예. 그 히말라야는 그렇게 거대하니까 거대한 거대한 자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깨우침이라고 할까. 네. 그래서 나는 다른 의미에서 히말라야는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수도하는 도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항상 그 히말라야를 제가 받아들일 때 저는 영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존재지만 그런 거대한 자연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나 그 대상을 이렇게 보면서 추구해 나가는 하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을 오르는 거하고 알프스를 오르는 거하고 다른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주말이나 뭐 평일이라도 생활 네. 속에서 재미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수도의 도장은 아닌 것 같아요. 수도적인? 그런데 히말라야는 그런 생각이 없이 트레킹을 가더라도 몇 번 가고 나면 그런 분위기에 젖어버려요. 예.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깨달음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지만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순리를 알아차리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제는 그 네팔이라고 하는 박사님하고 또 저희들하고 굉장히 친숙한 그 국가이기도 하고 그 나라의 거대한 자연에 대한 그 사람들이 느끼는 또 혹은 우리 그 관광객이나 또 많은 산악인들이 왜 거기를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도 다가가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연을 대하는 태도나 자연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현상들 또 지혜들 이런 걸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